애들이 3월 동안은요, 애들 나름 굉장히 긴장해요. 학교 특히 입학한 친구들은 교우관계 다시 만들어야지, 새로운 학교에 갔지, 나 이제 고등학생인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막 선생님들이 생기부 중요성 말하지, 애들 엄청 긴장해요. 자, 이제 긴장이 풀릴 때가 되면은 중간고사 봐요. 근데 중간고사 보고 만족할 만한 성적 받은 친구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거든요.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어느 때보다 확 예민해져요. 어머니 그것들 이렇게 그런 행동들 보셨던 어머님들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요. 5월이에요. 날씨가 좋아지고 학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요. 친구들하고 즐겁게 추억여행을 쌓아요. 추억 쌓고 돌아오니까 6월이에요. 6월이 됐더니 아이들이 그동안 막 모의고사도 봐요. 모의고사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 6월달이 되니까 어머니 아이들 수행평가로 엄청 이번 달이 힘들었을 거예요. 수행평가가요. 매일 있지 않아요. 매 시간 있어요. 매 교시 있어요. 1교시, 3교시, 5교시, 7교시 있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또 수행평가가 있어요. 수행평가 이거를 다 견디고 나면은 기말고사를 봐요. 기말고사를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방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모든 시름을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유는요. 방학을 하기 이전까지 타이트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이거 들으시면서 우리 애는 아닌데, 우리 애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성적과 상관없어요. 공부 양과 상관없이 일단 학교에 제 시간에 아침에 가서 그 끝나는 시간까지 제대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학교 오면 애들이 옆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야 뭐해? 야 오늘 수행이잖아. 그럼 막 부랴부랴 봐요. 수행 하나 보고 나면 야 또 뭐해? 야 수행이잖아. 이것도 영어도 수행이야. 막 또 단어를 외워요. 이렇게 아이들은 나름 타이트하게 살았어요. 성적과 상관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프리하게 연연해하지 않고 놀았던 아이들 거의 없어요. 성적과 무관하게 아이들 그래도 계속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지내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일단 아침에 눈 떴는데 학교에 제 시간에 안 가도 돼요. 일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고 마인드셋이 되지 않은 겁니다. 방학이 금방 지나가요 이런 말을 해요. 예, 맞아요. 방학은 실제로 짧아요. 짧으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죠. 이 짧은 방학 기간 동안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도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요. 눈을 안 뜨고 막 자고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전화도 하지 않고 갔을 때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지도 못하고요. 1교시 50분 수업하고 쉬는 시간 타이트하게 50분, 10분, 50분, 10분. 우리 점심시간 학교에선 정해져 있죠? 방학 때는 점심시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배달시켜 먹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마인드셋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름방학은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특히 누구에게? 고3 수험생들에게요. 어머니 지금 여기 대부분 고1, 고2 학생들인데요. 고3의 경우에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요. 고3 됐어. 나 3월에 수능 특강 열심히 봐야지. 쑥 지나가요. 한 학기 다 지나가요. 7월 됐어요? 나 이제 7월이 됐으니까 뭔가 방학이니까 공부를 해볼까? 하지만 아까 했던 행동을 20번 반복해요. 근데 계약해요. 계약하고 나왔더니 이번에는 원서 접수해야 된대요. 왜냐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원서 접수 상담을 하거든요. 수시 원서 접수. 수시를 거의 대부분은 지원을 하니까 수시 원서 접수를 막 쓰고 나서 이제 좀 한숨을 돌려볼까 라고 했더니 추석이에요. 추석 어떻게 좀 지난 다음에 좀 이제 공부해볼까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학교마다는 다르지만 단계별로 발표를 하는 단계 학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빨리 나오는 학교들은 10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6군데 중에 뭐 다 붙지 않겠죠? 수시 6개를 쓴다면은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빨리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고사 같은 것도 10월 동안에 막 보러 다녀요. 자 이제 10월이 지나갔어요. 좀 해봐야지 라고 했더니 수능 보러 다녀오래요. 끝이에요 어머니.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요. 이제 여름방학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주어진 온전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아이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어머니들 공부 방법 이런 거 쓰셔야 돼요.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다 중요하죠. 근데 마인드셋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사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요 내용이 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먼저 해내면은 사실은 공부 계획 같은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첫 번째가 아이들에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편한 것이랑 친해지지 않기.
어머니 지금 딱 생각하셨을 때 편한 게 뭐 있을까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편한 거. 핸드폰 보는 거. 아이들 핸드폰이 정자세로 보나요? 눕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일단은요. 어머님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뭔지 알고 사실은 저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씻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아빠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학원에 다녀온 뒤에 저녁에 잠시 쉬었다가 운동도 조금 1시간 다녀오고 핸드폰만 하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원하지만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에게 왜 아이들 요즘 표현으로 갓생 아세요, 어머님들? 정말 타이트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거를 원하시는 순간 사실은 제가 많이 본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건 갓생인 거예요. 우리 애가 진짜 24시간을 타이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어머니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1학기 때 타이트하게 지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그렇다고 온전히 풀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건 늘 이거예요. 편한 것과 친해지지 마라. 핸드폰 해도 되는데 누워서 하지 마. 누워서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잘 가요. 핸드폰 해도 되는데 우리 시간을 조금만 줄여봐봐.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웹툰 보는 거거든요. 웹툰을 보다 보면 정말 시간 갈 데 없이 계속 보고 있어요. 하루만 웹툰 보지 말아봐. 웹툰 나중에 토요일, 일요일에 몰아가지고 일주일 거 다 봐봐. 진짜 재밌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추천해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몰아서 하라고 해요. 좋아하는 것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있는 이 루틴 챙긴다는 게 무너지지 않은 일상 정도만 만들면 돼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한테 갓생 요구하면 안 돼요. 아이들 2학기 때부터 또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부터 하면 돼요. 무너지지 않는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아이들 개학하면 학교 보내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 가장 많이 전화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개학하고 나자마자 선생님 어떡해요? 애가 안 일어나요.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이미 출근하셨어요. 막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에요. 제가 출근하는 길에 분명히 깨웠는데 또 잠들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일상이 무너졌거든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상시간 어머님 아버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시간은요. 출근하시는 시간대에 아이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협조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 한 오전 9시 반에만 일어나면 돼요. 오후가 되기 전에 아침밥이라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시간 정도에만 일어나도 아이들은 나름의 루틴을 챙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멍 때리더라도 그 시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돼 있어야지 이제부터 볼 공부 계획들이 되는 거고요. 제가 또 아이들한테 주장하는 건 뭐라도 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공부하면서 성취감을 막 바로바로 1시간 만에 막 느끼지 않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조금 해봤는데 뭐지? 나 왜 이게 되지? 나 왜 잘해? 약간 이런 거를 은근히 느낄 때 좋아해요. 이게 되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애였나? 이게 쌓여야 돼요. 처음부터 어머니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번에 방학 때 이만큼 공부하고 왔는데 와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하지만 세 번째 나와 있는 케이스는 많이 봤어요. 제가 세 번째 나와 있는 케이스를 위해서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라고 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아이들한테 전달해드릴 EBS 하나 강의 그리고 교재 보여드릴 거예요. 그 교재의 대부분 평균적인 강의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 강의 개수가 40개예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40개 1강부터 40강까지 다 듣고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1강부터 40강까지 절대 듣지 마. 왜 그거 아세요? 아이들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요. 1강부터 40강 하지 마. 얼마나 들어요? 왜요? 그러면 하지 말고 10개만 들어. 10개요? 10개 다 들었어? 그 10개 다 들었으면 그냥 놀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10개 일단 다 듣고 오잖아요. 그 마음 들어요. 나 진짜 선생님이 시킨 10개를 했네? 나도 할 줄 아네? 나도 할 수 있는 애였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를 어머님들이 한 5번만 아이들이 경험해 주시게 하면은요. 아이들 공부 계획 금방 잡아요. 그럼 다른 것도 해볼까? 나 은근히 할 수 있는 애였네? 이 자신감만 이번에 얻으면 돼요. 이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요. 수능 대비는 미래의 내가 하겠지? 그 미래의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미래 하기엔 좀 늦어요. 그거를 방학 때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방학 때 우리 거창한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거창한 거 말고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것 중에 정말 일부의 일부, 4분의 1 아이들 10강 듣고 와라고 하면은 10강 정도는 금방 하거든요. 정말요? 라고 반문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자, 또한 고3 수험생들한테 제가 또 강조하는 거는요. 어차피 이제 고1, 고2 학생들이 고3이 될 거니까 이때는 탐구를 꼭 해야 됩니다.
선생님 혹시 사회탐구 강사여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맞아요. 솔직히 맞죠. 제가 사회탐구 강사니까 탐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 그거 저도 반문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너네 지금까지 탐구 공부 안 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아이들 그 1학기에 막 타이트한 삶을 살잖아요. 타이트한 삶을 살면서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할 시간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 엄마 나 탐구 공부하게 뭐 할 거야. 나 탐구 공부할 건데 나 뭐 인강 듣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게 뭐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이제 공부할 때가 됐구나. 탐구 공부해야 된다 라는 정도도 어머님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사회탐구 강사니까 어머님들에게 좀 사회탐구 1등급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 몇 가지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어머님들 수능 문제 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제가 수능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요, 작년 수능 정치연법 문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작년 수능 사회문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들이 고변별 문항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중간 정도의 난도의 문제였는데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 우리가 저희가 풀자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 풀어요, 어머님. 그래서 아셔야지 좀 아이들 그나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수용소갑이 민사소송 항소시 개성 중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수용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의 소송 계속 상실을 소명할 수 없는 자출. 이거 사법고시 아니에요. 저 사법고시 아니고 제가 정치법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이들 어머니 이런 문제를요 20문제를 풀어요. 몇 분 안에 푸는지 아세요? 30분 안에 풀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30분 안에 푸는 걸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내려면 결국에 어머니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개념학습이에요. 개념 그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라고 선생님 이러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못해서 등급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 제가 이거를 안다고 저희 아이들이 할까요? 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어머님들이 아셔야죠. 어머님들이 아셔야지 아이들에게 이거 들어라 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디 공부하고 있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건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EBSI의 커리큘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3 대표 특히 사회탐구 커리큘럼은요. 크게 기본적으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EBSI 커리를 따라가려면요. 세 가지 커리 어떻게 된다고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세 가지예요. 자, 시기별로 말씀드릴게요. 수능 개념은요. 언제 오픈할 것 같으세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3월? 아니에요, 어머님. 수능 개념 제가 강의 언제 촬영하냐면요. 올해 수능이 끝나기 전에 촬영해요. 저 이거 11월 달에 촬영해서 12월에 촬영 끝내놔요. 수능 특강은 2월에 나와요. 수능 완성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특강, 완성 이 커리가 기본 커리예요. 이 기본 커리, 기본 포맷만 제대로 따라가도 개념의 80%는 따라갈 수 있어요. 특히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능 개념이라는 강의예요. 제가 수능 개념 강의 목록을 조금 사회탐구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살짝 뒤로 가도 되나요? 살짝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제목이 다 달라요. 이렇게 여기 살펴보시면은 선생님들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아니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저자 직강이에요. 어머니 이 책 이거 저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책 제가 써요. 언제 쓰냐면은요. 저 당장 다음 달부터 써야 돼요. 근데 이 책의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일하게 개념이 90%인 강의예요. 개념이 90%이고 문제풀이는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잘 해놔도 탄탄히 해놔도 사실 아이들 특강 완성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개념이고 어머니들 요것만 일단 기억하셨다가 고1, 고2 학생들 언제 시작하냐면은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시작해야 돼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어머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약간 루즈해져요. 그때는 막 교과 재택 쓰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럴 때 시작해야 돼요. 남들보다 빠르게. 그때 시작해야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커리 따라가고 있어요.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한여름인데 막 수능 개념 강의 보고 있어요. 저 수능 개념 강의에서 막 긴팔 니트 입고 찍었거든요. 오늘 최고 온도인데 긴팔 니트를 입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자, 이제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개념의 빈틈을 잡아야 돼요. 저희 아까 그 EBSI의 사회탐구 커리 기본적으로 3개 어떻게 된다고요? 개념, 특강, 완성. 저희가 이렇게 3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중간중간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점 공략이 뭐냐면은 고변별 문항들을 선생님들마다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법이랑 관련된 내용만 다 해요. 혹은 요즘 어머님들 사회탐구는 문제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냥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제시문이 길기도 하지만 어머니 요즘 맞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네요. 사회탐구인데 애들 수학 계산해야 돼요. 수학 계산해야 돼요. 계산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 사회적인 현상을 변별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통계 자료를 넣는 거지만 어쨌거나 사회탐구라고 해서 글만 읽는 과목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표 문항들, 통계 분석 문항들만 따로 모아서 만든 약점 공략이라는 강의도 EBSI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아까 말했던 그 커리 3가지 기억하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래도 뭐가 더 있구나. 이것만으로 1년 커리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탐구 이런 거 학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선생님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7시간이면 충분하다. 일주일에 7시간을요. 하루에 1시간씩 해도 되나요? 네. 이틀에 2시간씩 해도 되나요? 네. 주말에 7시간 다 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7시간 외우기 싫죠? 외우기 쉽죠? 일주일에 7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되네? 라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7시간이야 얘들아 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1시간씩 해 이러면 막 부담스러워요. 일주일에 7시간만 해. 더 하지 마. 아이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야 7시간 이상 하지 마. 이러면 예 7시간이죠? 이러면 아이들 일주일에 7시간은 채워요. 그 7시간의 시간 동안 필요한 부분만 강의 듣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어머님들 제가 고1, 고2 학생들을 위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들한테 가서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름방학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방학 때 할 거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방학 때 할 얘기 중에 하나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EBS 강의들이 있어요. 특히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아이들 통합과학, 통합사회 은근히 어려워요. 특히 통합과학. 물화생지 내용이 다 들어가요.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거를 1강부터 30강까지 다 듣고 와라고 하면은 아이들 못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만 요것만 해와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듣고 와도 돼요. 방학 동안. 자, 산술적으로 30개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으로 나누면 1학기, 2학기 15개, 15개 강의죠. 중간, 기말 또 나눠볼까요? 몇 개 강의예요 평균적으로? 7, 8개예요. 아이들한테 방학 동안 야 통합과학 통합사회 혹은 2학년 때 배우는 너 선택 과목 이거 EBS 강의 중에서 요거 괜찮은데 7개만 방학 때 듣고 와 라고 했을 때 못 듣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7개는 어떻게 방학 동안 채워와요. 사실 그것만 해도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많이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학기 돼서 학교 수업 듣잖아요. 나 이거 방학 때 한 거네. 이게 되네? 그 마음 들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능 특강 그리고 요거는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인데요. 수능 특강의 경우에는 틀린 문제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머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쵸. 연계 교재예요. 연계 교재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갈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펴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를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집을 건드리지 않고 혹은 이 문제집을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EBSI에서는 그래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가지고 한 번 더 강의할 수 있는, 재구성할 수 있는 강의를 또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나중에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이거는 꼭 방학 때 일주일에 몇 시간? 우리 외우기 쉬운 시간 일주일에 7시간은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또한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 해씩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어머니들 우리 아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사회탐구 20문제예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요? 아이들 재고 그럼 재고 풀 때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집에서 혼자 풀 때 28분 잡아야 돼요. 마킹 시간이라든지 고별별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아이들이 28분 잡고 푸는 연습까지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오픈 예정인 EBSI 사회탐구 강의를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이거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간중간 들어가는 라인들입니다. 우리 중간중간 들어가는 라인 중에 대표적인 게 핵심 요양 수능 특강이라는 거는 저희 수능 특강 강의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지금 찍다가 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 저희가 보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참 1강부터 끝까지 다 안 들어요. 이걸 또 떠먹여 주려고 그마저도 또 요약을 해줘요. 얘들아 빨리 보자.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찍기 같은 거예요. 자, 몇 페이지표 이거 중요해. 이거 나올 수 있어. 야, 이 자료 봐. 이 자료랑 이거 연결돼. 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활용하는 강의는 EBSI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강의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항만 그렇게 선생님들이 딱 잡아가지고 문항별로 만드세요. 예를 들면은 윤리와 사상 선생님은 오늘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갑을, 병,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게 나와요. 오늘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려운 거 공부해요. 사상가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계자료 문제 풀다가 지도 보다가 그래프 봐요. 그런 것만 딱 만든 문항이 바로 약점 공략이고, 심지어 EBSI에서는 마지막에 정말 이거 기억해? 이건 꼭 알고 수능장에 들어가야 돼. 저 작년에 이 강의를 수능 일주일 전에 오픈했어요. 수능 일주일 전에 오픈했다라는 거는요, 진짜 저도 제가 일부러 수능 일주일 전에 막 급한 마음에 늦어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때쯤에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는 거예요. 수능 한 2주일 전쯤에. 왜요? 수능 2주일 전에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가서 개념 다시 봐야 되나? 기출 나 이제 다 풀어서 다 아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해줘야죠. 얘들아 이거 아니? 야 요 단원에서 요거 기억해? 야 요거 꼭 기억하고 수능장에 가. 정말 저 아이들 붙잡고 과외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학원 보내시잖아요. 왜 학원에서 직전 보강 하죠? 직보. 약간 저 직전 보강하는 마음으로 요거 찍어요. 오늘 EBSI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의 다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희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니 선생님 사회탐구는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과목은요? 어머님들 다른 과목은 더 많아요. 과학탐구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전 과목 다 존재합니다. 전 과목 다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 다 존재하는 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사이사이 들어가는 이런 강의들도 전 과목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EBSI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더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등급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